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테슬라 신고가와 함께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테슬라가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있죠. 이제 그제였나요? 12월 22일 기준 월요일장 기준 이미 신고가 도달했고, 차트적으로 봐도 이미 거의 쌍봉의 고점대 돌파가 나와주면서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상승 추세는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놓고 이제 월가에서도 의견이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월가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해버렸느냐, 당장 2027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2년 내로 3조 달러 간다라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테슬라가 약 1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거의 약 2배 정도는 시총 기준으로서는 테슬라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로보택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월가 역시도 어디에 베팅해야 된다? 로보택시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월가 같은 경우가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잡고 있긴 하지만 재밌는 게 이제 판매 전망치를 낮춘다 하잖아요. 이게 로보택시에 대한 이런 판매가 아니라 보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가까이 급감했고요. 중국 인도량은 이제 같은 기간 8% 이상 줄면서 미국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9%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 전기차 판매 부진은 계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현재 계속해서 4분기 전망치 뭐 이런 거 보면은 분명한 건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특히 2년 연속 연간 판매 감소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미래 가치는 크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제 현재 월가는 로보택시, 이제는 월가의 관심이 전기차 판매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 기업은 맞죠. 근데 이제 시장은 월가는 로보택시, 그래서 AI, 로보틱스와 AI 전략을 통한 2027년까지 기업 가치 3조 달러, 그러니까 약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월가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욕을 했던 게, 제가 10배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사면 주가 10배 간다 해서 10배 간다 했더니 저한테 뭐라 했었던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돈나무 언니가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해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이제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 경영자가 뭐 한다? 10배 가까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얘기하느냐?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90%가 이제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오면서, 로보택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10배 가까이는 더 급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3월 25일 기준이에요. 3월 25일 기준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겠네요. 아니 근데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급등에 베팅한다더니 최근에 포트폴리오 이제 전면 개편하면서 테슬라랑 비트코인 대량 매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건 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거고, 이게 12월 1일 날 뉴스 기사인데 실질적인 이제 12월 3일 기준, 12월 3일 기준으로서의 이런 지분을 보면은, 이거를 지금 여기 번역이 되나?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자, 보다시피 여기 보유 자산을 집계하고 보관하는, 그래서 12월 3일자로 최신 이제 보면은 테슬라가 상위 보유 주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 가치를 현재 원화로 계산하면은 약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대량 매도에서 180억인가 매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시장 가치로.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가치에 대한 이런 자금을 1순위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12월 3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얼마?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최대한 15%까지 올랐죠. 그럼 그 기준은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슬라, 사실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를 팔아 제끼면서 테슬라 미래 급락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 하락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일부만 매도를 한 거고, 이거는 뭐 포트폴리오를 개편한다니까 뭐 다른 걸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아직도 테슬라를 1순위로서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시장은 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가 큰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판매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판매도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하려는 건 로보택시를 통한 뭐 합니다? 플랫폼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와 이제 미래, 테슬라에 대한 이런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에 주력을 하면서 이게 지금 성장 둔화되고 있죠. 마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기차를 팔면은 이제 추가적인 테슬라는 이제 수익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변하고자 하는 게 뭐다?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차를 통해서 현금을 찍어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물론 판매를 하겠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모델이 뭐가 되느냐? 플랫폼 모델. 그래서 로보택시를 찍어 내놓으면은 차량 한 대가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라는 값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일반 이제 기름을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값싼 비용을 지불하고 인건비도 안 들고 굉장히 싸게 이제 굴릴 수 있으니까 매일 수익이 창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여행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별로 안 타요. 늘 이용한 게 우버 아니면 그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테슬라가 지금 어디에 대한 이제 수익까지 가져가느냐? 우버와 그랩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수익도 테슬라가 흡수하는 모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버 같은 경우가 3분기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게 뭐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외부 시장 요인 때문인데, 그 외부 시장 요인이 뭐 때문이다? 로보택시 공포에 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앞으로 뭐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굳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무인이 제일 좋잖아요. 사실 무인이 편해요. 무인이 편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지금 뭐 합니다? 우버라든지 그랩의 매출을 잡아먹을 거라는 거 있죠. 특히나 우버라든지 그랩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제 그 운전자와 수익을 나누잖아요. 운임 수익을 나누잖아요. 얘네 우버나 그랩은 이제 수수료만 이제 먹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의 플랫폼은 수익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누가 먹게 된다? 테슬라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버나 그랩에겐 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겠다? 뭐 바이두라든지 웨이모라든지 그런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협업을 하고 로보택시 테스트한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래봐야 우버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래봐야 테슬라에게 안 될 거다라고 보는 시선이 뭐냐? 바이두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직접적인 로보택시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한다? 이 다른 기업들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와 같은 이런 가격 경쟁에서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상 아무리 그냥 얘네가 일단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한테는 이 먹힐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전 세계 이런 운임 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실적도 가능하겠죠. 지금 그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보택시에 이제 투자한다는 뉴스를 보지 못할 거예요. 왜? 그랩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 무대가 어딥니까? 거의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투자해봐야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로보택시에 뛰어드느니, 지금 뛰어들지 않고 지금 일단 최대한 빨아먹겠다, 벌어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버나 그랩이 가지고 가야 될 미래 가치,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을 누가 흡수하게 된다? 테슬라가 흡수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럼 테슬라가 이런 운임 수익만 먹고 끝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보택시, 자율주행 차량은 우리가 먼 미래에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게 뜨는 이유가 뭐예요? 자율주행 차량 시대에는 운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다?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관도 생기고 뭐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지금 뭐 광고,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이 너무 광활해진 겁니다. 그래서 차라는 게 이제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수억 명이 이제 하루에도 수억 명이 전 세계를 치면은 머무르는 플랫폼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이 기업 경쟁력을 가져간 게 뭐냐? 모빌리티와 미디어 아니면 결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업성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뭐 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이런 로보택시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시간에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차량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차량 안에서 뭐 가장 많이 뭐 판매됐다든지 즐겨 시청한다든지 많이 부른 노래라든지 많이 부른 영화, 그냥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하나의 거대한 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또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렀을 때 돈나무 언니가 얘기했던 10배라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익의 가치가 이미 10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장기적인 시나리오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물론 그렇다 해서 이게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했다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국가별로도 이게 뭐 다른 부분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장기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다. 다만 시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건 이미 로보택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및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게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제 로보택시 하나만 보고 가지고 가도 된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에서 이제 뭐 테슬라 사실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국내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퓨런티어라는 기업이에요. 퓨런티어라는 기업이고요. 현재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서 반등점은 더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잡고 있는 것 같고, 이 퓨런티어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퓨런티어가 뭐 최근에 차트상 뭐 거래도 굉장히 잘 터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보다시피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퓨런티어가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뭐 공급하죠. 라이다 관련해서도. 그래서 많이 공급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퓨런티어의 주 매출이 어디냐? 80% 이상이 테슬라로 납품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 테슬라로만 먹고 사는 게 퓨런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어떤 기업보다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게 퓨런티어가 될 수도 있다라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 수익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게, 얘가 지금 납품하는 게 신규 라이더 이런 센서 이런 부분이에요. 라이더 센서, 라이더 부분. 근데 중요한 게 퓨런티어가 이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에서도 이 방식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휴머노이드. 이제 테슬라가 자꾸 하는 게 이제 옵티머스 출시도 이제 곧 계속해서 상용화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물론 지금 실적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디 갔니? 퓨런티어가 지금 실적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23년도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가 뭐다? 너무 간단하죠. 이미 뉴스로도 나와 있어요. 퓨런티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다? 매출액이 감소한 게 실적 성장의 배경인 장비 수주가 감소한 이유라는 거겠죠. 퓨런티어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시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투자가 축소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피크였던 2023년도에 굉장히 실적이 최고점을 찍었던 거고 그 이후에 하락했던 건데 다시 한번 로보택시아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판매량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실적은 다시 한번 피크를 찍을 거다. 그래서 시장은 내년부터 퓨런티어에 대한 실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 전환과 함께 충분히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향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퓨런티어에 대한 여러분들 뭐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뭐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영상 하단에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놓고 있어요. 들어오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도 제가 종목도 알려드리고 미국 주식도 제가 뭐 이렇게 리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보다시피 뭐 장전 전략,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장마감 전략 리포트라든지 장전 리포트 이렇게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오늘의 종목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